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한 방송에 나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낸 사람은 김건희 여사, 받은 사람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저의 문제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까지 할 수 있다는 문자를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이 문자를 공개한 김규환 실장은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문자를 재구성한 것이라면서 이 문자를 당시 한동훈 후보가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일체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라고. 김규환 실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 측은 지난 1월 19일 문자를 받은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9일은 명품백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정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전인 1월 17일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의 신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내고 이틀이 지난 1월 21일 한동훈 사퇴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재욱 전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실장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와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던 당시 상황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불신임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은 밝혀진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영부인과의 사적인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러면서 당시 공적인 라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당권 주자들부터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가 처신을 잘못해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부인의 사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총선을 망쳐서 전국의 격전지의 수많은 우리 출마자들의 그 낙선의 아픔과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까? 원 후보는 더 나아가 영부인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안 한 건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면서 경험 부족에서 나온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당사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했다. 이것은 매우 미숙한 판단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상현 후보도 결국 신뢰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당정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이 많이 우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공세가 극에 달하자 한동훈 후보는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문자에 얽힌 이야기가 공개됐는지 의문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러면서 공개된 문자 내용은 실제와 다르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저 얘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얘기 같아요.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한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문자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이슈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출입하는 손하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먼저 잠깐 물어보자면 텔레그램 혹시 쓰시나요? 언제 쓰세요?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취재하거나 아니면 말씀 자료를 의원들의 말씀 자료를 미리 받거나 이런 좀 내밀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했습니다. 내밀한 이야기. 예.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나눈 메신저 대화잖아요. 둘이 나눴는데 그러면 사실 어느 한쪽이 공개를 한 걸 텐데 어느 쪽이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평가인가요? 김건희 여사 쪽이라고 보는 게 좀 지배적인 평가 같습니다. 그냥 문자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말씀하신 텔레그램 보안 메신저의 1대1 대화가 공개가 된 거잖아요. 이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 메시지가 전송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한 건 보낸 문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 캡처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공개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유출 경로가 김 여사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어제 방송 직후 김 여사와 가까운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CBS 방송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밝힌 것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은 김 여사가 공개하라고 내용을 보내주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면서 이번 일을 두고 기가 막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보낸 걸 이제 공개를 한 거다, 직접. 자,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원본이 아니라 재구성된 메시지다. 그래서 사과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하겠다, 뭐든지.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재구성한 걸 다시 생각해보면 앞뒤만 바꿔도 사과를 원하면 하겠다. 하지만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이건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 한 후보가 이 반전된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과 안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문장 순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 여사가 문자를 보냈고 한 후보가 답장을 안 했다. 이거는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문자 내용을 공개한 김규환 CBS 논설실장 스스로도 사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핵심 내용만 정리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이 사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이 이게 뭐냐? 이게 관심이 가는데요. 결국 메시지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선거 기간 텔레그램을 보냈지만 무시된 게 한 차례가 아닌, 이번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였고, 그리고 김 여사가 전화 연결까지 시도했지만 한 후보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와 가까운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다음 주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이 끝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 또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이 메신저 대화가 1월이었죠. 네.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왜 이 시점인지가 궁금한데 한동훈 후보 그랬죠. 자기도 의아하다라고 했고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전당대회 개입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 한창이잖아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대세론을 깨기 위해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 윤한 갈등설 이런 걸 계속해서 제기해 오고는 있는데 전당대회를 지금 2주만 남긴 지금까지도 눈에 띄는 지지율 변화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6차례의 방송 토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불화설에 물증이 나왔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합동 토론의 방송 토론, 합동 연설의 방송 토론 이런 것들이 쭉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방송 토론에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합동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당신 왜 답장조차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이면 한 후보는 이 수세에 몰리는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당신 8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한동훈 후보가 되면 뭔가 용산과의 갈등은 불가피하겠구나, 화합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한동훈 후보를 주저앉히려는 의도로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 이런 걸 흘린 거라면 앞으로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죠. 네. 이 때문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으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 간의 대화니까 한쪽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이슈가 계속 나올지 계속 취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하늘 기자 잘 들었습니다.